전 세계를 아우르는 천재 대학 교수들도 풀지 못한 악명 높은 수학 난제를 한 번에 풀어버린 한국인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수학에서 세계적인 난제로 꼽히던 칸 칼라이 추측의 증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수학자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했던 문제였기에 세간의 충격은 더 컸는데요. 칸 칼라이 추측의 증명에 대한 답을 논문으로 발표해 천재라고 칭송받던 수많은 수학자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버린 한국인은 바로 박진영 스탠퍼드 대수학과 연구 교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10여 년 전만 해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수학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한국인 중학생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영 교수는 내가 가르치던 아이에게 난제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된 것이 계기였다. 그 질문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었다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한마디가 없었다면 난제를 풀어볼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수학 교사라 하면 매년 연례 행사 같은 느낌으로 세계적 난제를 들고 풀어달라고 오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난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게 되었고 우연히 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해보았다고 하죠. 미국에서의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근처에 있던 대학의 박사과정에 지원했는데 다행히도 입학 허가를 받게 되면서 미국의 러커스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우리 중학생들에게 이 공을 돌린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칸 칼라이 추측을 제시한 길 칼라이 교수는 박 교수의 논문을 본 뒤 멋진 증명이다,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그의 논문을 극찬했습니다. 논문은 현재 출판 전 공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열람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증명한 추측은 2006년 제프 칸 교수와 칼라이 교수가 제기한 문제인데요. 이산수학에서도 확률적 조합론 분야의 문제로 박 교수가 증명해낸 추측이 참이라면 쉽게 기대 문턱값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문턱값과 매우 유사한 수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김정한 고등과학원 교수는 칸 칼라이 추측은 조합론 분야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추측이었다. 참이라는 증명되며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증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무작위로 특정한 점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할 때 점들이 연결된 상태에 따라 네트워크의 성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문턱값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0도와 100도에서는 성질이 고체와 액체로 바뀝니다. 이때 우리는 이 온도를 문턱값이라고 합니다. 박 교수가 증명해낸 이 문턱값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문제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교수의 특이한 이력이 알려지며 이번 증명은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가 2004년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용강중에서 근무한 수학 선생님이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길래 세계적 난제를 해결한 사람이 교사였던 것이냐?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으면 한국 학생들을 가르칠 수조차 없는 것인가? 한국이란 나라 무섭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교사로 근무한 시간은 약 6년 정도 되는데요. 그는 2009년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우수 교사상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았던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2020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박사 후 과정으로 근무하다 2021년 가을 스탠퍼드대에서 연구교수를 맡게 됐다는데요. 그는 연구를 위해서는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학회에서 발표하고 동료들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딱히 목표하는 바는 없다. 단지 수학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 전해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진정한 보스다. 너무 멋지고 쿨해서 입이 안 다물어진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세계적인 난제를 풀어버리고는 그냥 한번 해봤다라는 말투가 너무 멋있어서 닮고 싶을 정도다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단번에 풀어버린 사례는 박진영 교수가 처음이 아닙니다. 무려 1949년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 수학 학술지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 세계 수학자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청년은 1947년 당시 세계적으로 저명한 수학자였던 막스 초른에게 낯선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막스 초른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저명한 수학자였던 자신마저 포기했었던 미해결 문제의 정답이 단 2페이지로 아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신자는 그 어떤 유명한 수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막스 초르는 편지에 적힌 해답을 근거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 논문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현재 발신자인 한국인의 이름으로 미국 수학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1949년 그렇게 이 한국인은 국내 최초로 미국 수학 학술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스 초른도 풀지 못한 미해결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낸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세계 수학계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유명한 수학자도 아니고 이제 막 식민지에서 벗어나 정부조차 수립하지 못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한국인의 이름은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 이 청년은 자신의 편지가 논문이 되어 미국 수학 학술지에 올랐다는 사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수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한국인의 정체는 세계가 인정한 천재 한국인 수학자 이막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수학 실력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경성제대를 입학한 후부터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실력으로 이미 대학교에서는 수학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실력은 학생, 교수할 것 없이 모두에게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천재성 말고도 또 있었는데요. 당시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인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식민지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엉터리였던 일본 교육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그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일본인 교수가 있으면 수업을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해방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경성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변한 자신의 모교에서 수학과 교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직접 번역한 영문판 교재 7권은 해방 시기 수학 교육의 큰 틀이 되어주었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렸던 에피소드처럼 막스 초른의 미해결 문제를 풀어내며 전 세계 수학자들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유명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서울대 교수 생활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학교의 정책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아 사표를 내고 나왔고 이후 한반도에 비극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미처 피란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있던 그에게 김일성 대학에서 초청이 들어왔는데요. 함흥에서 태어난 그는 고향을 방문한다는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자신이 생각했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뿌리박힌 북한 사회에 반감을 느꼈고 다시 그곳을 탈출해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의 분위기도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미처 피란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찰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북의 초청을 받고 북한에 다녀왔던 그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1953년 숨어 지내는 순간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던 이막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 캐나다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마침내 그는 그의 이름으로 된 논문이 미국 수학 학술지에 투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캐나다 유학을 떠난 지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내고 1957년에는 수학계의 한 획을 긋는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당시 수학계는 단순군 분류에 대해 집중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유한단순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이론은 그의 이름을 따서 리군 이론이라고 명명하며 이막은 또 다시 전 세계 수학자들에게 그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인정한 천재들이 한국에서 배출되고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